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7번째 페이지입니다. 방송이 곧 끝나겠다 싶으면 자기가 끄듬을 살짝 띄어서 말을 이어가는 자기부상 토크의 대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이제는 좀 하나만 더 가지고 제가 핀잔을 너무 자주 드렸더니 뜨끔하군요. 이렇게 좀 진보를 거듭하시더라고요. 뜨끔하군요. 저의 야근 수법. 그만큼 열정적인 완전 탄로났군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부상 토크의 대가 곽재식 작가와 함께 그 자기부상 열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행했던 자기부상 열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개통 6년 만인 2022년에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좀 나름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는 7월부터 관광용 열차로 다시 운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철도 위에 떠서 간다는 자기부상 열차, 그리고 그보다도 더 빠르다는 하이퍼루프, 뭐 이름만 들어도 미래도시 한가운데 있는 느낌인데, 자, 작가님, 일단 자기부상 열차란 무엇인가? 이게 어떤 원리로 공중에 뜬다는 것인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자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차를 살짝 띄워가지고 움직이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부상 열차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지요. 띄우면 얼마 정도 띄울까요? 이런 건 궁금하지 않나요? 한 30cm는 30cm 정도 떠서 간다. 그러면 자기 부상 열차가 자 출발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쓱 뜨는 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마술처럼 할 수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 빈좀 놀리세요.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근데 대략 그래도. 그럼 제가 이런 말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건가? 제가 이런 말 한 거 좀 너무 많이 잡은 거 같죠. 얼마 정도 뜰까요? 그러면 5cm? 네, 한 8mm 정도 떠갖고 갑니다. 8mm. 조금 뜨는구나. 그러니까 살짝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살짝 떠 보이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예. 그냥 얼핏 봤을 땐 뜬 줄도 모릅니다. 예. 느낌도 뜬 느낌 별로 안 나요. 8mm. 네, 와. 8mm. 근데 이게 또 많이 못 뜨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 일단은 그러면 자력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 구분을 흡인식, 반발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무슨 뭐 전자기 방식이냐, 전기 동력학 방식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상전도 방식이냐, 초전도 방식이냐 뭐 구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그게 다 조금씩 연결이 또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야기하기 쉬운 것만 좀 하나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게 이야기하기 쉽고 단순하고 이해가 쉬우니까 흡인식하고 반발식으로 띄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반발식이라는 거는 뭐 이 자력에 밀어내는 힘으로 하다못해 뭐 같은 극끼리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실험해 볼 때 이렇게 자석길 갖다 대면 쓱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와 비슷한 힘을 이용해서 반발하는 힘으로 떠오르게 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 이제 반발. 그러니까 설명하기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더 복잡한데 예. 가장 간단한 방식이 이제 반발식으로 떠오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 예. 그리고 흡인식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흡인이란 건 뭐 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땡기는데 아니 땡기면 힘을 땡기면 철썩 달라붙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근데 그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네네. 뭘 상상을 해보시면 좋으냐면. 예.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케이블카에 그 케이블 그 줄 있죠. 네. 그 줄 말고 나머지 모든 부품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뭐 그래도 뭐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네. 이렇게 해놓으면 쓱 굴러가겠죠, 그죠? 예. 케이블 줄만 철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러면 운행 잘 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케이블카의 지붕에 강한 자석을 붙여 놓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붕이에요. 예. 예. 그럼 그 지붕에 붙어 있는 자석이 위에 있는 케이블카 줄에 철로 된 줄에 막 달라붙으려고 딸려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죠? 예. 그러면 그 자석의 힘을 절묘하게 조절하면 예. 완전히 철썩 달라붙지는 않고 하면서 살짝 땡겨지기만 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러면 있네. 케이블카가 케이블 줄 위로 살짝 케이블카의 그 줄에 닿는 부분이 예. 살짝 줄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가까이 있겠죠. 가는 거죠. 예. 그죠? 예. 그거를 납작하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네. 이 열차의 아랫부분에다 장치를 해 놓는 게 흡인식으로 뜨는 방식입니다. 흡인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흡인식이 뜨는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반발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공중에 자력으로 붕 띄우는 거 하면 우리가 저기 뭐죠 마이스너 효과 뭐 이런 거 하면서 초전도 자로 뭐 실험할 때 초전도체로 실험할 때 물체 뭐 띄우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원리가 완벽하게 딱 똑같지는 않은데 초전도체를 이용을 하면 띄우기가 좀 좋기 때문에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발식을 만들면 뭐 좋고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조금 있기는 한데 뭐 그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여튼 자력을 이용해서 좀 뜨게 하면 자기 부상 열차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
원래 기차는 바퀴가 돌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떠 있으면 바퀴가 안 닿으니까 그걸 떠 있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바퀴가 필요 있나 애초에? 그러니까 떠 있으면 바퀴가 안 닿고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거를 부상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차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할까요? 뭐 무슨 비행기처럼 뭐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을 돌릴까요? 참고로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거기 때문에 뒤에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예, 드리면 알자부터 하시죠. 하이퍼 루프라고 해가지고 네. 관 형태로 아예 네. 이렇게 지하철 같이 땅에다 묻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네. 뭐 묻어놔도 상관없는데 네. 밀폐된 관 형태로 기찻길을 쭉 만들어 놓고 예. 그 밀폐된 튜브 관 안에다가 기차를 집어넣은 다음에 네. 거기에 있는 공기를 최대한 빼내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공기를 빼내고 예. 엄청난 속도로 자기 부상 열차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구상이 하이퍼루프 구상인데요. 비행기보다 빨라서 서울 부산 20분 만에 간대요. 그런 구상인데 아직 해봐야 알죠. 뭐 그래요? 구상인데. 근데 이런 하이퍼루프 계통의 구상 중에서는 움직이는 방식을 화끈하게 그냥 로켓으로 움직이자라는 방식도 한때 고려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로켓으로. 엄청난 속력을 내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 약간 좀 극단적인 방법이고 로켓 같은 거 이용 안 하고 일반적인 자기 부상 열차는 네. 떠 있으면 바퀴를 굴려봐야 허공에서 돌 어떻게 뿐인데 앞으로 가지, 진짜? 어떻게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 때는 또 어떻게 뒤로 갈까요? 어떻게 하느냐? 네. 어차피 자력을 위해 이용해서 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자력에 밀고 당기는 힘을 밑에서 혹은 위에서 그러니까 기차 부분이나 철로 부분에서 예. 일정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차의 떠 있기는 일단 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뒷부분에서는 살짝 미는 힘을 주자. 앞부분에서는 살짝 당기는 힘을 주자. 자력으로. 그러면 기차가 통째로 자력 때문에 앞으로 좀 가겠죠. 그죠? 앞으로 조금 왔으면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위치에서 또 당기는 힘을 주고 그 기차의 뒷부분에 있는 쪽 위치에서 미는 힘을 주면 그렇게 해서 자력을 조정해가면서 바꿔나가면 자력에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타고 기차가 쓱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력을 조정을 해가지고 1호 칸과 19호 칸이 받는 게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 아니 꼭 그렇게 칸별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고 예, 예. 한 칸 내에서도 앞부분 뒷부분만 달라도 되고요. 그 한 칸 안에서도 이렇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예. 당기는 칸 미는 칸만 만들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을 그 자력을 조절해가지고 자력으로 이걸 움직이게 합니다. 예. 그래서 뭐가 돌아가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흔히 뭐 모터가 돌아가지가 않고 그냥 길게 쭉 펼쳐져 있다. 일자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해서 예. 선형 전동기 이런 말 사용합니다. 선형 영어로 전동기. 리니어 모터카 이런 말 사용합니다. 리니어 모터를 이용한 열차, 리니어 모터카 이런 말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력에 밀고 당기는 힘으로 움직이는 것 뜰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도 자력에 밀고 당기는 걸로 하기 때문에 자기 부상 열차는 너무 높이 뜨면 곤란하죠. 그러네. 그 밀고 당기는 힘을 좀 덜 받게 될 테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네. 30cm 큰일 나네. 그래서 8mm보다 조금 더 사실 더 우리가 좀 조절만 잘할 수 있다면 더 짧아도 상관없어요. 간격이 좁을수록 좋아. 더 좁아도 오히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자기 부상 열차다. 운행 안 할 땐 선로에 붙어 있나요?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정차 중에는 계속 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차 중. 잠깐 뭐 정차했다가 출발하려고 뭐 굳이 다시 착륙을 시키고 막 하고 하면 오히려 뭐 귀찮다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착륙 길게 너무 길게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자 세 글자씩만 따가지고 맥레브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마그레브 뭐 이렇게 하기도 부르기도 하고요. 레비테이션 부상. 공중 부양 이런 걸 레비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맥레브 이런 말을 사용하고요. 자기 부상 열차가 지금은 중국이 제일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많이 크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따라잡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21세기 이후로 중국이 자기 부상 열차에 꾸준히 많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상용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상용화 됐죠.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인천공항 자기 부상 철도가 상용화가 되어서 일반 시민들 저도 타봤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인천공항 자기 부상 철도 저도 타봤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타는 수준으로 상용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되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여기에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투자한 중국에서는 진작에 상용화가 되어 있어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즈부리에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부 열차라고 부릅니다. 자부 열차. 자부 열차. 뭔가 좀
뭐랄까 좀 가족적이네요. 예. 자부열차. 예. 약간 뭔가 눌려 있는 짜부 느낌도 좀 느낌도 드냐. 나고. 하여튼 뭐 예. 자기 부상 열차 많이 넣으면 좀 길잖아요. 그죠? 네. 중국에서는 자부열차라고 부릅니다. 오, 그렇군요. 즈보. 상하이에 이게 또 길게 설치되어 있는 상하이에 있는 게 굉장히 초창기에 이게 2000년대 초에 나온 거 2003년인가부터 운행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초창기에 설치돼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운행을 했을 거예요. 한 30km 거리를 7분 20초에 네, 그래서 샹하이에 있는 게 굉장히 초창기에 설치된 거고 지금은 중국에 이 샹하이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딴 자기 부상 열차도 중국이 몇 앞서 군데가 나간다.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일반 열차 우리가 많이 타는 지하철이나 혹은 KTX보다 속도가 더 빠를 것 같고 그거 네. 말고 뭐 장점이나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이게 바퀴를 돌려서 가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마찰이 없죠. 그죠? 아, 그러네. 바퀴가 닿는 부분에 마찰이 없죠. 그래서 일단 속력을 그것 때문에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바퀴를 돌려가지고 가는 방식은 아무리 속력을 높이려고 해도 진짜 우리 그런 말 가끔 그런 말 쓰는 사람 요즘에는 없나? 누구 이렇게 빨리 뛰어왔을 때 야 발에 불나게 뛰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쓰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마찰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네. 빨리 디디면서 가다 보면 이게 마찰 때문에 열이 생긴다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차도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마찰 때문에 진짜로 열이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옛날에 기차라는 게 나온 초창기에 네. 어린이들이 하던 장난 중에 동전 같은 거 이런 거 예, 기차 선로 위에다 살짝 올려놓고 기차 그래요? 지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게 있었죠. 기다렸다 뭐예요? 그러면 기차가 그 위로 엄청난 속도로 지나고 나면 예. 이런 거 왜 얘기했지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동전이 아주 기묘한 납작한 모양으로 딱 펴집니다. 예. 거기에 강력한 마찰을 받으면서 눌려가지고 예. 그래서 희한한 모양 내 웃고 모양 신기하게 잘 나왔다 막 이런 근데 그거 장난을 아세요? 그거 했던 애들 다 천벌 받았대요. 그렇대요. 예. 진짜. 참나.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나쁜 장난입니다. 예. 자기 부상 열차에서는 그런 짓 해도 앞으로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는 일단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갈 때 유리합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그래서 진짜 빨리 가기 위한 목표가 약간 기본 우리가 고속 열차라고 하는 정도의 속도는 기본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400km 이상으로도 달리게 해보자. 500km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속 600km로도 가는 것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상상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운영되고 있는 이 샹하이의 푸동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이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작심하고 달리면 400km로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시속 400. 그래서 빨리 가는데 일단 유리해야 합니다. 마찰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마찰이 없다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소음도 적겠죠. 그렇겠네. 그리고 뭐 울퉁불퉁한 이런 게 없으니까 승차감도 더 좋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떠 있으니까 그죠? 진짜 철컹철컹 소리가 안 나겠네. 촉촉촉. 근데 이게 촉촉촉. 이거 안 기종에 나겠네. 따라서 그래도 타보면 좀 흔들려요. 타보셨으니까. 예, 그쵸, 왜냐면 그쵸. 이게 공중에 떠 있어도 예. 예를 들어서 8mm 높이로 떠 있는데 예. 어떨 때는 9mm로 떠 있고 어떨 때는 7mm로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린다. 그래서 흔들림은 있을 수는 있어요. 소리는 안 나고. 그리고 또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다 네. 보니까 샹하이 이거 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괜히 제가 쓸데없이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샹하이 자부열차 같은 경우에 이거 공항에서 타 보면 저는 처음 타봤을 때 뭐 때문에 이러면서 깜짝 놀랐으면 예. 깜짝 놀랐으면 예. 자기 부상이 우리 KTX 타도 그 비슷한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게 서로 마주 지나갈 때 옆차가 되게 빨리 지나간 것 때문에 큰 소리 나면서 네. 훅 이렇게 약간 떨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고속도로 1차선에 버스 지나가면 근데 KTX 타면서 지나면 좀 더 그런 느낌 세게 받잖아요. 예. 샹하이의 자부열차 그 느낌 좀 더 셉니다. 와. 처음에 무섭겠다. 이게 또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게 되게 부드럽게 가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 같은 게 훨씬 적거든요. 네. 이거 소리도 안 나고 편안한데 이러다 갑자기 웅 합니다. 갑자기 약간 뻥 하는 듯한 많이 이게 교차로 지나갈 때 깜짝 놀라거든요. 네. 전 못 모르고 진짜야 이거 소리 진짜 표정 보니까 즐거운 추억 같은데요. 이러고 있다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실제 차가 흔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차가 아예 안 흔들리는 건 아닌데 소음도 적고 흔들림도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비싸다. 여기 그거 맞아요. 네. 비싸다는 건데 장점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장점이 일단 아까 그거에서 바로 이어지는 걸로 소음 이거는 근데 장점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게 아주 주요하게 많이 부각된 그런 사례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근데 하여튼 숨겨진 장점. 이론적으로는 이걸 많이 얘기했어요. 뭐냐 뭐죠? 이게 소음이 이론상 적을 수 있는 열차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설치하기에 좋다라는 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환경안전공학과 관련이 그렇죠. 있군요. 예. 예, 이게 소음이 많이 나면 이거를 설치를 못하게 될 때도 있고 아예 설치를 그렇죠. 못하게 될 때도 있고 예. 소음 때문에 배상금 같은 거를 많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 지하철 같은 걸 팔 때 소음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깊게 파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소음과 진동이 훨씬 더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여기 지하철 지나가면 이거 우리 막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도 보상금 엄청 많이 달라고 해야지 막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 부상열차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쿠 예. 대신에 집값이 별로 안 떨어질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인가요? 예? 근데 뭐 그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자기 부상 열차가 아직까지는 인구 조밀 지역에 고속으로 운행되면서 설치된 사례가 중국의 베이징에 좀 있든가. 예,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아주 크게 평가된 사례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자기부상 철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 없는 지역으로 약간 허벌판을 좀 달리는 구간이 좀 많거든요.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자기 부상에서 오는 큰 장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이거는 공학의 엔지니어링의 일반적인 원리 같은 건데요. 공학에서는 움직이는 구조가 없으면 없을수록 네. 뭐든지 다 튼튼하고 오래 간다라는 그런 약간 대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대원칙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경험적인 그냥 경향인데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을 영어로 무빙 파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괜히 이제 공학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괜히 잘난 척하면서 말할 때 영어 좀 섞어가지고 잘난 척할 때 영어 섞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뭐라고 하죠? 괜히 영어 섞어가지고 무빙 파트가 없어가지고 그건 오래가. 우리는 이번에는 무빙 파트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래 갈 거야.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공학의 되게 많은 영역에 적용되는 어떤 그런 원칙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생각을 해보시면 예. 하드디스크는 막 돌아가는 소리가 웅 하면서 나고 약간 그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예. 실제로 돌면서 디스크에 어디에다 기록을 하고 뭐 읽고 쓰고 하는 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돌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명도 한계가 있고 네. 모터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더 시끄러워져요, 점점. 그리고 정교하게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고 예. 그리고 속력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빨리 읽고 쓰고 하는 속도도 한계가 있고.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하드 디스크 말고 뭐를 다니까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많이 합니까? SSD라는 걸 달잖아요. 요즘에는 SSD.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라는 거 대신 SSD라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는 걸 달잖아요. 예. 이거는 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뭘 잡아 돌려가면서 읽고 쓰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빙 파트가 없어요. 예. 그냥 반도체 내에 전기 신호의 조작만 가지고 읽고 쓰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간다. 훨씬 더 튼튼하고 더 가볍고 더 빠르게 작동시킬 수가 있죠. 예. 무빙 파트가 없어지면 더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단순해지고 오래 가는 거에 그런 사례 중에 사례인데. 하나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공학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예. 여러분이 뭐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중에 저거의 무빙 파트를 어떻게 없애면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개선될 만한 것들이 온 많아요. 세상에 막 널려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왜 이렇게 이 얘기 길어지죠? 여기서 다음에 뭐이 주제로 한번 해보시죠. 중단하고 예. 자기 부상 열차로 돌아가면 예. 자기 부상 열차는 무빙 파트가 훨씬 적잖아요. 바퀴를 하나하나씩 다 굴리는 그렇죠. 방식이 아니니까 띄워가지고 그냥 전자회로로 자력만 조정을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예. 무빙 파트가 훨씬 없잖아요. 예. 바퀴를 돌리려면 안에 무슨 톱니바퀴도 넣어야 되고 기어도 넣어야 되고 거꾸로 가려면 뭐 뒤로 돌리는 뭐 후진 기어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그 톱니바퀴 하나하나 기름칠을 하고 뭐 마모될 것 투성이에요. 마모되면 교체해줘야 되고 뭐 부서지면 뭐 그거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또 이제 이 무빙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무빙 파트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무빙 파트로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전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어떨 때는 제가 전철 중에서 이게 잘 보일 때가 있으면 KTX나 아니면 전철 중에서 이게 잘 보이는 곳이 있으면 이게 잘 보이네요. 저는 한참 동안 이거를 이렇게 보고 넋을놓고라고 하면 너무 과장이고 그거 노선도? 아니에요. 네. 실물 중에 이거를 저는 한참 저런 모양 신기하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렇죠. 예. 전철은 전동차는 네. 그리고 요즘 KTX 같은 기차도 다 전기로 움직이니까 예. 전기를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전기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전기를 뭐 전선이 길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가면서 뭐 전선이 막 풀리면서 가나요?
전선이 않죠. 어디 우리 옛날에 저기 옛날도 아니죠. 요즘에도 있지만 네. 청소기 같은 경우에 네. 유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길다란 전기줄을 꽂아놓고 그렇죠. 그 막 풀어가면서 쓰잖아요. 맞아요. 그죠? 버튼 누르면 툭. 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전동차는 전기를 어디서 받아와요? 그 위쪽이 아니에요? 위쪽에서 받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위쪽에서 전기 받는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그게 그러면 뭘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퀴 타기 전에? 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하철보다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역사 같은 데서 봐야지 좀 잘 보이죠. 일단 한번 보십시오. 예. 위에 전선이 전봇대 같은 데 사이로 이렇게 전선이 쭉 설치돼 있고 네. 그 밑에 전차가 혹은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위에 설치된 전선에서 전기를 받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전기를 받기 위해서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는 데를 밑에 있는 전차가 이렇게 살짝 건드리고 있어야 돼요. 살짝 닿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 거기서 약간 이렇게 스프링 비슷하게 예. 판타그래프라고 합니다. 펜터그라프라고 아마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으로 쓸 텐데 예. 뭐 그냥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판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전 들어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판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펜터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약간 그 보시면 그래 전차 그릴 때 흔히 그렇게 그리지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뭐라죠? 꺽쇠 두 개 붙어 있는 모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도 많고 꺽쇠 모양이 돼 있는 팔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위에 있는 전선에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어야 공급받을 다 수 있는 있어야지 거기서 전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예. 그 큰 전동차, 기차, 전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위에 있는 전선에서 항상 받아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예. 이게 그렇게만 얘기해도 이제 재밌죠. 네. 전철 노선도를 따라서 걔는 끝없이 이렇게 계속 손 떼면 너는 뭐 나랑 이별이야 약간 이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애틋하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도 KTX 가면서 계속 붙어 그러네. 가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애틋해요. 예. 실제로 이거를 뭐 이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그건데 그냥 무빙 파트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전철만 해도 속력이 꽤 빠르죠. 몇십 킬로로 움직이잖아요. 예. 고속 전철은 수백 킬로로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닿은 상태로 막 수백 킬로로 달리면 수십 킬로 달리면 네. 마찰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손 닦아지죠. 점점 예. 닳지 않을까요? 네, 이 그렇겠죠. 기구가? 예, 당연히. 이게 피곤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판타그래프 부분이 네. 닳는 거 마찰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상당히 피곤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무슨 이런 예. 그 윤활제 같은 거 뭐 예. 카본 같은 거 이런 거 바르기도 하고 뭐 희한하게 뭐 그거 해가지고 관리하는 분들도 예. 많겠구나. 예. 저는 이거 옛날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옛날부터 아셨을 텐데 저는 최근에 이거를 그 하시는 분한테 듣고 우와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별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아셨을 텐데 그 판타그래프의 요 위에 지나가는 전기줄 있죠. 전기줄 이렇게 위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긴 그 전기줄 예. 그 전기줄을 그냥 똑바로 안 해놓고 네. 약간 사선으로 요렇게 해놔요. 지그재그로. 그래요? 예. 왜? 야 똑바로 해놔야지 멋있지. 그럼 멀리서 보면 딱 일직선이다 보면 좋을 텐데 왜 똑바로 일직선 안 해놓고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놓을까요? 똑바로 하면 너무 빨라서 마찰이 심해지나? 똑바로 해놓으면 닿는 자리가 항상 일정할 거니까 거기에만 깊게 홈이 파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좌우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해놓은 거예요. 골고루 닳게. 예. 그런 거 저는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건데 예. 저는 그걸 몰랐어.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거 또 근데 이 얘기 왜 한 거죠, 우리? 이야기가 왜 했느냐? 예. 자기 부상 열차는 예. 공중에 떠가지고 어차피 자력에 밀리는 힘으로 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딴 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를 복잡하게 고민 안 해줘도 돼요. 그 판토 그게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예. 부상 열차는 이런 수리, 유지 보수 이런 게 더 간편할 것이다. 라는 것도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럼 가성비가 괜찮을 수도 있네. 게다가 어떤 것도 이야기를 했었냐면 예. 일반적인 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쇠바퀴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미끌린단 말이에요. 타이어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경사는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급경사 올라가다가 차 바퀴가 미끄러져 헛돌면서 뒤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자기 부상은 자력으로 그냥 밀고 당기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급경사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급경사 구간을 피해서 설계를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산은 뭐 피해야 되니까 그래 뭐 외국엔 그런 데도 있겠지. 노선이 뭐, 예. 굽어지고 이런 예. 거에서도 자유롭다라는 거를 자기 부상 열차의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 단점은 일단 첫 번째 예. 건설비가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렇겠죠. 이게 예. 이런 자력을 어떻게 주고 받을 수 있는지를 다 설계를 해가지고 노선을 다 깔아야 되니까 네. 일반적인 그냥 평범하게 이 쇳덩이만 깔아가지고 만드는 이런 열차 선로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건설비가 많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빙 파트가 없어져서 이런 뭐 수리, 정비 이런 게 좀 쉬워진 원리상으로 쉬워진 측면은 있는데. 네. 그래도 정비나 수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게 생기면 다 부품이 비싼 거예요. 예, 무슨 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부품 뭐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하거나 예. 정밀하게 7mm도 아니고 9mm도 아닌 8mm로 항상 떠 있을 수 있도록 조절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전자 부품 이런 걸 쫙 깔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다 부품이 좀 비싼 한 거예요. 번씩 크게 써야 되는구나. 예, 네. 그래서 그런 부품 교체 비용 같은 게 좀 비싸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독일에서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큰 문제였었던 것 같기도 어떤 한데 문제죠? 독일이 원래 철도 선진국 중에 하나였고 네.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 기술도 독일이 되게 앞서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한때 굉장히 중국의 자기 부상 열차를 처음 깔아준 게 독일 기술이었어요. 샹하이의 이 자부 열차 같은 경우에 독일 기술로 가가지고 처음에 완성됐던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독일이 자기 부상 열차를 일본이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이 일본이 자기들이 1위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기들이 1위라고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요즘 형국이. 예, 예. 독일이 요즘은 거기에 비하면 갖다 댄다고 하기에는 좀 처지는 형국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왜 이렇게 갑자기 격차가 생겼느냐라고 하면 원래는 독일이 치고 나갔었거든요. 예. 왜 그렇게 됐었느냐. 2006년에 독일에서 자기 부상 열차 사고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뭐 어떤 사고였죠?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기 부상 열차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들이받아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네네. 그 원래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가능성일 뿐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고가 일어나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 자기 부상 열차는 이렇게 떠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원리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세우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있었어요. 정지시키기가. 좀 비상제동을 해야 되는데. 붕 떠 있으니까 이게 예. 기본 상태가. 예. 예, 그죠? 예. 일반적인 바퀴가 굴러가는 거면 단순하게 바퀴만 하여튼 뭐 안 가게 뭘 그렇죠. 끼워가지고 그렇지, 잡아주면 그렇지. 끼익 하면서 막 불꽃 튀면서 네.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세우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아. 이거는 마찰이 없다라는 게 네. 이게 장점이지만 어. 이런 뭔가 오류가 난 상황에서는 네. 이게 안 서면 어떡하냐? 그렇죠.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어떻게 세우냐? 꽃비 풀린 말이네. 원래는 반대 방향으로 자력을 줘가지고 원래 앞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뒤쪽으로 밀려지게 이 자력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급하게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원리상으로는 자기 부상 열차가 서는 것도 더 잘 설 수가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 됐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떡하냐? 그럼 비상제동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그래도 뭐 8mm로 떠가지고 다니다가 쿵 내려오면 그냥 막 끼익 하면서 불꽃 튀면서 잘 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다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네. 대체로 그 문제에서도 안전상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게 사고가 한번 크게 나 보다 보니까 약간 이것 때문에 인기가 좀 없어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까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이거를 있죠. 뭐 너무 예. 기술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독일은 정작 자기 나라에서 자기 부상 열차를 좀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히 못하게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예. 아니 이제 말씀 이제 분량 길어질 때 소매를 거두시잖아요. 그게 좀 무빙 파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소매가 마모되지 그렇군요. 않을까요?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중간에 그렇군요. 맞춰도 될까요? 아니면 하이퍼루프 얘기를 좀 할까요? 아니 예. 벌써요. 아니. 그 하나만. 오늘 하이퍼루프 아까 지나가면서 그렇죠. 슬쩍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이제 결정적인 거는 네.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이게 고속으로 주행을 시켜보면 한 300km 이 정도 넘어가 보면 원래는 그 큰 기차를 어떻게 띄워?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지만 막상 고속 주행을 해보면 띄우는데 드는 힘보다는 공기의 저항을 해치고 300km, 400km 속도를 높이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그러거든요. 전기가 앞으로 더 빨리 나가면서 바람을 해치는데 오히려 더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초고속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예. 공기의 저항이 제일 피곤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하이퍼루프는 공기를 아예 빼놓은 관속을 지나가게 하자라는 게 그러면 1000km로도 갈 수,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그 하는 게 원주민이 긴 여기다가 푹 하는 원리인가?
그거하고는 다르죠. 다른가요? 예, 그거는 이제 바람의 힘으로 아예 추진을 하는 거고 그래,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압 열차라는 것도 미국에서 아마 뉴욕일 겁니다. 한번 운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원주민이 푹 하는 그거와 비슷한 원리로 움직이는 열차가 미국에서 운행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하이퍼루프는 아예 아예 공기를 바람을 뺐다? 다 빼놓고 움직이는 거는 자력으로. 예. 자력이 아니라 딴 걸로 움직여도 하이퍼루프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공기를 빼면 안에 숨 쉬는데 지장 없나요? 내부에는 그 열차 안에는 공기가 있어야죠. 계속 당연히. 공급을 해주는 예, 거예요. 열차 안에는 공기가 있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잠수함을 타거나 비행기를 탄다라고 숨을 못 쉬는 게 아닌 아이, 것처럼. 예. 자, 그거 뭐 하나 더 좋습니다. 하고 예.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자기 부상 열차들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부상 열차를 일반 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은 원래 한중일에 있었습니다. 원래 한중일에. 원래라는 거는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한중일에 있었습니다. 한중일? 예, 한국, 중국, 일본에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에. 왜지? 예.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샹하이의 자부열차가 2000년대 초에 나온 후로부터 네. 지금까지 거의 20년 이상을 운행을 했으니까 정말로 운행의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적으로 샹하이 사람들은 이걸 좀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 샹하이 무슨 관광 소개 책자 같은 거 보면 그게 맨날 나와 있어요. 자랑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아니 뭐 공항철도 타고 그냥 시내로 가는 거를 뭐 이렇게 자랑을 해놨나. 그래도 뭐. 예. 근데 하여튼 뭐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상용화가 됐던 것이 원래 한중일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반 예. 시민들이 원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도 이런 걸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냥 돈 내고 뭐 표 끊어서 탈 수 있는 용도로는 운행된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샹하이 여기가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을 거예요. 어. 다른 데서는 독일 같은 데서 운행을 할 때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런 어떤 목적으로 그걸 쓰는 사람들만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철도회사 직원들이라든지 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는 거기 말고도 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좀 있고 일본에도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일본에 설치돼 있는 거는 지금 뭐 신칸센을 자기 부상 열차로 대체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 이렇게 빨리 가는 거 말고요. 그냥 일반 전철 속도로 움직이는 거를 설치해 놓고 일본에서 설치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있더라 하여튼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일반 전철 대체용 자기 부상 열차로는 아마 일본에 거기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걸로.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대전 엑스포 때 대전 93년도에 그래, 저 견학 갔어요. 네, 대전 엑스포 맞아. 때 자기 부상 열차를 설치를 해가지고 구내에서 운행을 시키고 네. 그거를 그리고 나서도 한 20년 이상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네, 엑스포 끝난 다음에도.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군행에서 네. 체험용으로 타보는 맞아, 거니까 맞아. 그런 거는 좀 안 친다라고 치면 네. 저속도로 이렇게 전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이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샹하이에서 고속을 뚫었고 일본 아이치현에 있다. 아이치현에 있답니까? 예. 일본의 아이치현에서는 이제 저속으로 일반 전철 같은 거를 하는 거를 뚫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인천공항 자기 부상 열차가 일본에 의해서 두 번째로 저속으로 전철처럼 움직일 수 있는 네. 도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빨리 가지 않지만 편리하게 승차감이 좋고 네. 조용하게 갈 수 있는 걸로 개통을 했는데 예. 일단 이 개통을 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술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약간 뭐 어떤 그런 사회 문제적인 거, 행정. 뭐 이런 걸로도 이야기를 해도 에피소드 하나가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오. 지금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으니까 네.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개통을 하는 것도 막 계속 연기가 되고 어쩌고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겨우 16년에 개통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2010년에 개통이 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인천공항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좀 일찍 가가지고 비행기 시간 좀 남았는데 일찍 가가지고 괜히 한번 타봤거든요. 제가 탔을 때 심지어 무료 운행이었어요. 무료 운행. 예. 돈도 안 줘도 탈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어디서 어디를 가는 거였어요? 나도 타봤나 그러면? 이게 방향은 예.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네. 을왕리 해수욕장 방향 있죠.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다 안 가고 네. 중간에 어디더라 용유역인가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유가 저렇게 좋구나 그래서. 쭉 연장되면 을왕리 해수욕장까지도 갈 수 있는 거를 큰 목표로 그림으로 했는데, 보고 만든 건데 그 중간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예. 저는 그때 타보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네. 가다 보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워터파크역이라는 역이 있거든요. 워터파크역이라는 역이 있거든요. 어? 예. 워터파크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네. 거기 워터파크역에 딱 정진을 해가지고 무슨 워터파크가 있는가 이러면 보면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nothing만이 있습니다. 그냥 인천에 지금 벌판만 워터파크 있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청사진만 그린 거예요. 계획이 어긋나 버린 거지. 원래는 워터파크가 거기에 들어서고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워터파크 여기 내리면 딱 정차하면 막 풀장에서 막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원래 구상은 이제 비행기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워터파크에서 이렇게 한번 놀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뭐 어디로 가고 괜찮네.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림을 그려놨을 텐데 아니면 예. 뭐 이런 서울에 어떤 여행하러 온 사람들이 예. 굳이 서울 시내에 비싸게 숙소 잡을 필요 없이 영종도에 숙소 잡아가지고 뭐 워터파크도 즐기고 놀기도 하면서 관광하고 그렇죠. 싶으면 그냥 시내로 가서 조금 관광하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했을 텐데 잘 안 됐구나. 이게 제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완성이 됐는데도 워터파크 역에 워터도 없고 파크도 없었어요. 뭐 그냥 벌퍼만 있는 그게 생각이 나요. 역만 있어.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 제가 탔을 때는 2016년에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네. 그나마 이게 연간 80억 원 정도 적자가 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운행을 하는데 이제 비용이 드는데 무료 운행하고 뭐 하니까 돈 나올 곳은 없고 그렇지. 하다 보니까 예. 적자가 80억 원 정도가 났고 네. 게다가 이거를 설치할 때 이거 참 이 이야기만 진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신문 기사 보면 처음에 건설하기 전에는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운영을 할 거다라고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건설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매년 연간 측정된 수치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예. 하루에 2,479명이 10분의 1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에 비해서 너무 조금밖에 이걸 안 했죠. 이거를 버티고 하다가 2016년에 개장을 했는데 예. 특히 뭐 코로나 투자하셨나요? 왜 이렇게 시무룩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게 예. 미래의 기술이고 예. 세계적으로 그렇지. 잘 됐으면 이게 좋았겠지. 일반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게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었는데 어.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도 관광 책자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저처럼 이런 기술이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기술을 우리가 차곡차곡 키워 나가가지고 대전에 설치한다는 말도 되게 많았어요. 대전 지하철 2호선을 자기 부상 열차로 설치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이걸 차곡차곡 키워 나간 다음에 전 세계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지하철은 우리 기술로 다 자기 부상 열차로 깔아보자라는 그런 꿈도 막 돌았었습니다. 좀 선도할 수 있었는데. 이거 기억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KTX 고속전철 처음 들어올 때 고속전철 기술을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들여놓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돈도 엄청 주고 들여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기 KTX 구형을 타보면 이렇게 중간에서 마주보는 형태로 돼 있죠. 그렇죠. 정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고 맞아요. 프랑스 방식이 유럽 기차들이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기차들은 이런 이야기 이게 중간하고 그래서 그런 꿈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랄까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내면서 사업이 되게 한다라는 이런 그림대로 못 가고 이거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뭔가 어긋나고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부터 운영하는 것부터 계속 어긋나 버렸어요. 하나 딱 있는 게. 이게 크지도 않아요. 뭐 기차도 2량짜리인가 그래요. 사람 별로 많이 타지도 않는 그냥 작은 그런 건데 안 돼서 중국에서는 그거 샹하이에서 성공시킨 다음에 어디서도 성공시키고 어디서도 운행하라고 계속 넓혀가고 있고 심지어 뭐도 한 하이퍼루프도 한다고 별별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 이번에 7월 재개됐을 땐 좀 잘 됐으면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 재개를 한다는 것도 요거 이야기하면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면서 끝낼게요. 그러시죠. 재개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냐면 코로나19를 하면서 안 그래도 예상보다는 적었던 수요가 더 급감을 해버리니까 이게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바꿨냐면 원래 이게 도시철도로 운행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전철의 일부로서 운행을 한 거거든요. 전철 교통망의 일부로서 운행을 한 건데 이거를 폐지를 하고 전철이 아니다라고 폐지를 하고 일반적인 그냥 궤도 운행 차량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7월에 운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관광시설 어떻게 보면 수단이 아닌 거. 보기에 따라서는 뭐 체험 시설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운행하는 거는 비교적 중간에 동일합니다. 내릴 수도 있고 다 동일한데 예. 그러니까 허가 받는 거를 그런 도시 교통 수단으로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요거는 어떤 관광지를 운행하는 어떤 특수 목적의 그런 체험 기구다. 체험 기구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용도 성격이 그런 바뀌었구나. 식으로 성격을 바꿔가지고 재허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운행에
횟수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아. 왜냐하면 뭐 이건 우리는 관광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뭐 아침 대바람부터 관광 오는 사람들 없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운행해야 되는 시간이나 횟수를 좀 더 조정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수요 있을 때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중국에서는 오늘도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상하이 시내로 가면서 아주 실용적인 목적으로 자부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도 출퇴근하는 사람도 좀 이 자기 부상 열차를 좀 느껴보고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때도 진짜 많이 활용을 하고 해야지 일상생활로 점점 스며들면서 더 많이 뭔가 확산도 되고 기술도 개발이 되고 하는 거지. 이거를 안 그래도 지금 수요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더 막 이렇게 그러면 얘기도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뭐 중간에 뭐 체험하는 용도로 낮 시간에만 운행을 한다. 그럼 사람들 더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더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반대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희 얘기를 들어보면 저 얘기도 뭐 타당성이 있고 좀 그렇거든요. 이게 참 기대와 희망을 많이 품었던 미래기술 자기부상 열차로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게 2010년에 뚫려가지고 그것도 고생 끝에 뚫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품었는데 기대에 비해서는 자꾸 좀 아쉬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인천시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돌파구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천 워터파크가 답인가? 모르겠네. 뭐 이렇게 인천 연고가 있으신가요? 기술인으로서, 과학인으로서. 자, 정말 뭐 상용화돼서 타고 다닐 날이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적자도 안 나고 타고 다닐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기부상 열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